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 발표 주제는 막장과 드라마에 이은 드라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 사극과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작년에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일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 수양이 옥자를 돌같이 보며 어린 세자자를 보필만 하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위의 뜻을 품은 수양대군은 우의정 김종서에게 자식들의 혼인을 제안한다. 혼담의 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가. 자신의 혼담을 들은 수양대군의 딸 세령은 김종서의 아들 승유를 보기 위해 경희공주 대신 강론에 들어가고, 공주의 스승이던 김승유는 세령을 공주로 오해한다. 우의정 김종서의 자제 김승유를 부마로 삼을 것이요. 수양대군을 견제하려는 문종은 김종서의 아들 승유를 경희공주의 부마로 삼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승유는 세령과 남몰래 사랑을 키워간다. 경희공주는 둘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눈치채고 자신이 진짜 공주임을 밝히며 다시는 만나지 말라 명령한다. 김승유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네. 수양대군은 경희공주와 김승유의 혼인을 막기 위해 승유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사극의 사전적 의미.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이나 희곡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이라고 말하고 있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등 근대화 이전의 역사를 다룬 작품뿐만 아니라 야인시대, 최근 방영 중인 빛과 그림자, 제5공화국 같은 근대화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역시 사극의 범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현대 이전의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대극을 사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극이라고 말하던 근현대 이전의 시대극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극의 장점. 1. 친숙한 사건, 친숙한 인물. 우리는 학창시절의 역사를 배웁니다. 국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 사건과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 사주셨던 위인전을 통해 역사에 대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왕건, 장보고, 이성계, 선덕여왕 등등 이들은 현재 살아있지 않은 역사적 인물들이지만 현실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극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다루기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다양성. 역사에는 정사와 야사가 있습니다. 사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다루는 정사와 기록되지 않은 민간에서 속설로 떠도는 야사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영 중인 MBC 드라마 닥터 진처럼 현실과 과거를 넘나드는 퓨전 형식의 사극을 다루기도 하고, 해를 품은 달처럼 역사에서 없었던 사실을 시대적 배경만 차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사, 야사,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을 기반으로 한 소설 등이 있기에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막장 드라마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공주의 남자와 같은 경우 이전 사극에서 많이 다뤘던 계유정란이나 세조, 단종, 한명회 등의 익숙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19세기 서유영이 펴낸 금계필담이라는 야담집에 실린 이야기를 각색하여 여지껏 봐왔던 수양대군과 김종서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계필담에서는 김종서의 손자와 수양대군의 딸인 세희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수양대군의 딸 세희는 아버지의 눈 밖에나 궐 밖에서 숨어 살았는데 계유정란 당시 피신한 김종서의 손자가 세희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원소 집안 남녀의 사랑에 관해 구전되던 설화의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만들어진 연애담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정적인 시청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극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의 경우 여성 시청자가 독보적으로 많은 반면 사극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살펴볼 때 다른 드라마에 비해 남성 시청자층이 많습니다. 다른 드라마의 경우 여성을 주 시청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이에 이탈한 남성 시청자들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익숙한 역사적 사건, 친숙한 인물이 소재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부담없이 TV 앞에 모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쟁신이나 궁중 암투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에 질린 연령대의 여성 시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스케일과 제작비의 문제입니다. 방대한 전쟁씬이 들어가는 드라마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대 후반, 많게는 수백억의 제작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작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SBS 연개소문의 한 장면인데요. 드라마 연개소문은 초반 전쟁씬에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제작 후반 어설픈 컴퓨터 그래픽과 종이로 만든 건물 등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MBC 드라마 주먹 역시 초라한 스케일은 아직도 네티즌에게 화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재조명인가, 역사의 왜곡인가. 복장의 왜곡. 사극의 거장 중 한 명인 이병훈 PD는 흰색의 평민들의 복장에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조선시대 말 사진들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극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민들의 복장에 색깔을 입혀놓는다면 드라마의 활력을 불어일으킬 거라는 생각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극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서민들의 복장에도 색깔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유행은 변하는데요. 사극이 가지는 고리타분을 없애기 위해 드라마에 당시 유행하는 패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2009년 유행하던 어깨를 강조하던 패션이 2010년 초에 방영되었던 숙빈 최씨 이야기를 드라마화한 MBC 드라마 동의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한복에 어깨를 강조하는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는 실제 복장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